안녕하십니까. 네, 홍진우의 팩트체크. 오랜만에 발리 편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발리가 저희가 전에 제가 팩트체크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최근 버전으로 조금 업데이트해서 다시 또 촬영에 임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 발리 현재 트렌드, 이 팬데믹 이후의 분위기라든지 발리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항공권, 그리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문들로만 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한 팩트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항공권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발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항공 요금 보시고 화들짝 놀래고 계시죠? 저희도 놀래고 있어요. 특히 대한항공이 금액대가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노선이 오후 4시와 5시 이렇게 두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출발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오후 출발해서 밤 늦게 떨어지는 스케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기준 150에서 180,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1인당입니다. 이건 하와이에 버금가는 혹은 하와이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견적을 드리면서도 좀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대안으로 삼는 데가 이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가는 싱가포르 항공을 같이 봐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싱가포르도 워낙에 경유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보니 몰디브 가는 분들도 있고 발리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다 이용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발리 가는 싱가포르 항공 경유지마저도 거의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기 항공사죠. 가루다항공이 취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스케줄인데 오전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식을 하고 다음날 출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찌감치 출발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발리에 떨어지는 시간이 오후쯤이기 때문에 도착해서 저녁을 드시고 조금 여유 있게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있을 수 있죠. 내년부터는 가루다항공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좀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대한항공도 조금 금액을 낮추고 또 가루다항공도 금액을 조금 맞춰가면서 발리를 가는 길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허니문리조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빠르게 내년에 가는 가루다항공의 특가 금액들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견적 의뢰를 주실 때 가루다항공도 같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금액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찾아서 견적을 드릴 테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적항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처럼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있는 직항을 찾으신다 라고 하시면 가루다항공으로도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유지를 활용해서 가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직항으로 가는 항공료가 너무 비싸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조금 뭔가 불안해요. 이게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희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여러 항공사들을 거치면서 이런 조금 사후 처리 조금 더 민감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가 항공사 혹은 조금 경유지거나 신생항공사, 이런 항공사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조금 비용적으로 들더라도 싱가포르 항공 정도의 노선으로 이용하시거나, 혹은 싱가포르 항공이 지금 띄우는 스쿠트 항공이라고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 개념의 저가 항공사가 있어요. 그 항공 노선 정도 이용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발리 항공권을 알아보실 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담당자들도 그때그때 단말기를 통해서 저희가 금액을 조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금액이 제일 싼 건지 안 싼 건지에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약간 이게 기간적인 가늠을 하겠는데, 지금은 사실 전 그렇거든요. 대한항공이 요금을 수요가 꽉 차서 비싸게 팔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공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요가 많은 날짜는 금액이 비싸지고 수요가 좀 덜한 날짜는 금액이 싸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이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운임부터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전과 같이 80만 원, 70만 원대를 기대하셔서 대기하시는 것보다는 한 120에서 150만 원 언저리로 금액이 오픈이 되고 있으면 그 금액대를 빨리 잡아 놓으시는 게 유리하시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국적항공사는 아무래도 환불 이슈에 유연하거든요. 특히 91일 전까지 취소하셨을 때는 페널티가 0원입니다. 그래서 5월이나 4월, 3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항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결제를 해놓으시고 분위기를 보시면서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까지 관리를 해보시고 금액이 더 싸면 취소했다가 다시 발권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물론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우리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스미냑 쏠림 현상이 좀 심했어요. 이게 문의를 받아보면 스미냑을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스미냑이란 지역 자체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볼 게 있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인지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조금 발리의 다양한 지역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셨고 각각의 지역마다의 특성들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미냑이 한계가 있는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중심가고 건물들이 막 엄청 넓게 크게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가의 브랜드의 호텔들이나 리조트들이 입주하기엔 협소해요. 상대적으로 좀 레지던스형 호텔들이나 풀빌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생긴 부분인데 불안해요. 우리는 이 레지던스의 운영이 잘 되고 있을까? 영업을 하지 않는 동안에 이건 관리가 잘 됐을까?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스미냑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한 번씩 방문을 해볼 만한 지역은 맞지만 거기에 내가 반드시 스테이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조금 없어진 것 같고요. 좀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저희 특히 허니문리조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풀빌라가 주메이라하고 포시즌스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쪽으로 많이 팔릴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아, 이거는 선택하면 중박 이상은 가겠다라는 어떤 안정감이 있죠. 뭐 주메이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두바이 쪽에 가장 비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그 그룹에서 만들어낸 정말 대단히 럭셔리한 리조트 풀빌라고, 포시즌스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휴양지에나 가장 럭셔리한 하이엔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풀빌라이기 때문에 믿고 예약을 하시는 그런 트렌드. 그래서 뭐 비단 이 두 리조트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트렌드가 생기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레지던스 형태, 겉으로 보여지는 사진의 이미지가 막 럭셔리해요. 막 수영장 크고 막 1, 2층 구조에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죠. 가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한 분위기는 딱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향과 음악과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휴양지에 갔을 때. 근데 그 레지던스에서는 그런 걸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빌라의 컨디션은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군데군데 조금 지저분하거나 쾌적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보다는 럭셔리한 브랜드의 풀빌라들을 선호하시는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뭐 사실 우붓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 전에도 꾸준히 문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일단 지리적으로 조금 특이하죠. 정글 같은 느낌의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멋진 그런 분위기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 매체를 통해서 막 퍼졌잖아요. 아, 나 한번 저기 가서 사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곳들이 생기면서 풀빌라나 리조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입주를 하기에는 협소합니다. 한정적인 그런 빌라들과 수요는 넘쳐나니 금액이 비싸지는 거예요. 우붓을 우기 때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습하고요. 벌레 같은 거 좀 많아요.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리조트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문의가 많아지는 게 누사두아, 비치가 정말 아름답고 공항에서 접근성이 훌륭한 곳, 아니면 짐바란 쪽이라든지 예전에 전통으로 많이들 가셨던 울루와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 주메이라가 입주하고 있는 드림랜드 비치 쪽은 사실 풀빌라들이 많이 입주해 있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비치를 끼고 있고 한적한 느낌이 또 들고 요즘에 또 골프를 많이 하시다 보니 발리에서 또 가장 유명한 골프장이 유쿠타 CC거든요. 인접하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주메이라가 그런 의미로 좀 인기가 많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박수 자체도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일정 자체를 5박, 6박 이런 거는 기본인 것 같고 더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발리라는 섬 자체가 워낙 크니까 대중적인 선호도가 있었던 지역에 내가 가고 싶었던 우붓을 또 간다든지 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하는 문의들을 많이 주고 있으셔서 저희가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일정 안에 넣어서 상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문의 주시면 체크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가셔서 다 확인하실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별로가 맞습니다. 발리는 바다를 보고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11번까지 일정을 보시면 해양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물 위에서 노는 일정들은 많지만 물 속에서 하는 투어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물 속이 예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멀리 나가면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 쪽에서는 그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발리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주는 컨텐츠, 문화, 음식, 풀빌라의 컨디션, 전반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만족도가 좋은 곳이지 바다 하나만 딱 보고 가시려면 몰디브로 가셔야죠. 대신에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곳은 누사두아 쪽이에요. 날씨가 맑았을 때 청정한 분위기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는 만족도는 충분히 있으실 거고, 실제 가시면 바다를 보는 일보다는 이 발리라는 지역 자체를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시는 일이 더 많으실 거라서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정 구성을 요청을 주셨을 때 지역들마다 조금 다른 어떤 이색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내가 어떤 A라는 지역에 A라는 풀빌라는 반드시 가고 싶다거나 하는 니즈들이 있었을 때는 조금 쪼개서 가시는 것들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우리가 쉽게 제주도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5박을 갈 거예요. 숙소를 지역마다 다 옮겨 다녀요. 애월 1박 갔다가 중문 2박 갔다가 서귀포에 2박 있다가 뭐 어디 3박 갔다가 여기서 2박 갔다가, 이거는 여행사 직원들이 출장 가는 기법이에요. 발리 크기가 제주도의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국 돌아와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차 탄 기억밖에 없으실 거예요. 거점이 될 만한 지역에 조금 스테이를 길게 하시고 차라리 투어들을 다녀오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선호도가 있는 풀빌라나 리조트들을 미리 좀 서치를 해놓으시고 그 지역별로 최소 3박 정도는 하시면서 만끽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발리를 하면 제일 많이들 떠올리는 키워드가 발리 한 달 살기라든지 막 서핑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막 문화적인 것들을 체험을 해본다든지 뭔가 이런 이미지를 상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또 발리가 워낙에 관광지로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여행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다녀오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제가 패키지로 상품을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답이 패키지 빼고 호텔하고 중간에 이동하는 것까지만 포함해서는 혹시 견적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도 체크해서 견적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유여행을 선택해서 호텔 사이트에서 알아보는 호텔들 금액과 그 중간 이동하는 트랜스퍼까지 포함된 금액이 더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그렇게 호텔만으로도 예약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죠. 이 도로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을 드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주메이라 포시즌 막 럭셔리를 보여드려요. 그러면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러우니까 이것 외에 다른 지역들이나 다른 도로들도 다 완벽하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렌터카를 빌려야 되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세요. 절대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오토바이가 거의 80%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불안해요. 오토바이가 저렇게 많은데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가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신호를 지키면서 다니지? 우리나라와 교통체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혹시라도 빌리신다든지 렌트를 빌리신다든지 하는 이슈가 생기면 조금의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이 여행 자체가 너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여행보다는 라이센스가 있는 허가를 받은 우리 차량을 이용하셔서 이동을 하시거나 투어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친구들과의 여행을 꿈꾸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여행이죠. 편하게 다니셔야 되고 안정감 있으셔야 되고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구성하시는 것보다 조금의 여행사에게 견적 의뢰라도 해보시고 자유여행 견적과 비교해 보신 다음에 만족도가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거죠.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많죠. 당연히.